안녕하세요. 액티비티 명상 김서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노아버림이란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 부제가 내 안에 위대함을 되찾는 항복의 기술. 항복. 여러분, 항복하다라는 뜻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뭐 적장한테 항복을 한다. 항복한다고 완전히 자기를 내어 놓는다는 거거든요. 이 항복을, 위대함을 찾으려면 행복해야 된대요. 이게 뭘까? 솔직히 책을 읽기 전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한 3번 정도 정독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막 밑줄 치고 막 형광펜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보세요. 굉장히 두껍죠, 책이. 그래서 이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처음에 뭐 이렇게 어렵게 썼지, 얘기를? 좀 쉽게 1, 뭐 2, 3, 뭐 이렇게 쓰지는데, 어쨌든 이 놓아버림 책은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적인 인생책이에요. 인생책.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좀 쉽지가 않지만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들을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크릿에 지친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크릿이 아시죠? 100만 부 이상, 한 10년 전, 15년 전인가요? 100만 부 이상이 팔렸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시각화하고 이미지하고 항상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비전보드 만들어. 그리고 시각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감사해. 물론 소원 성취의 소망 성취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시점이 저 역시 시크릿이 지쳤을 때거든요. 시크릿을 하고 저도 막 비전보드 만들고 굉장히 열광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지쳤어요. 왜 지쳤냐면 돼요. 시크릿을 해서 되는 건 되는데 진짜로 원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작은 것들은 좀 되는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놓아버림 책을 읽고 놓아버리고 나서 됐어요. 예를 들면 결혼이죠, 결혼. 제가 작년에 44살의 나이로 정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시크릿을 하고 막 되게 바랬거든요, 굉장히.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남자들만 꼬이고 그리고 잘 연결도 안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확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늙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했대. 정말 눈물이 너무 났는데 이렇게 내가 돈도 없고 그 남자도 없고 막 이상한 정말 남자들만 꼬이고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 줄까? 물론 요즘엔 비혼주의를 선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처녀란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진해서. 근데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속에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을 확 놓고, 그래.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같이 살아도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거다.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면, 또 누군가를 만나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108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저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나니까 정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이 제가 거의 한 15년 이상을 봉사 비슷한 그런 단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돈하고는 정말 한 달에 100만 원, 처음에 한 8만 원부터 시작했나 월급이? 16만 원 뭐 이렇게 100만 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중에 뭐 거의 40 다 돼가지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얼마나 배고파요. 나이 들어서 뮤지컬 배우를 하니. 돈 때문에 항상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항상 전전긍긍하고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돈 좀 주세요 계속 막 예. 그게 시크릿 했는데 더 쪼들리고 형편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마음 확 나와버리고 예. 이렇게 놓아버림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사정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여유 있어지고 돈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이 놓아버림을 완전히 제가 체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할 때 끌어당기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놓아버리는 게 먼저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정답은 없어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놓아버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놓아버린 다음에 끌어당긴다. 즉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결혼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반대의 것들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내면의 인지구조, 뇌의 인지구조 그리고 내면의 부정성 난 안 돼. 예를 들어 뭐 내까진 게 뭐 에이 과연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성들이 있거든요. 그 부정성들이 다 정화되지 않고 끌어당김을 하면 안에 있는 이 부정성과 끌어당김이 서로 충돌해요. 그럼 굉장한 에너지 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러면서 소진이 되고 좌절하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이 내면의 부정성을 놓아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 내면의 부정성 중에 하나도 중요한 게 욕망이거든. 욕망. 욕망이 왜 부정성이야? 내가 뭔가 원해야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욕망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욕망이라는 에너지도 굉장히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할 때 마이너스 에너지로 작용을 한다고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얘기한 부분을 한번 좀 읽어 드릴까 해요. 욕망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제일 많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욕망은 우리가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란 책이 있어요. 의식혁명은 200룩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을, 빛의 밝기, 룩스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은 천룩스입니다. 더 이상 밝아질 데가 없는 거. 완전히 깨달고 나와 네가 하나고 우주와 모든 무아일체가 된 상태에 그리고 영육수가 되면 자살을 하게 되죠. 가장 밑에 있는 거 뭐 죄의식, 수치심 뭐 이런 게 죄의식이 굉장히 안 좋고요. 수치심 뭐 그 다음에 분노 여러 가지 욕망도 근데요. 플러스 에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에너지야. 125룩스. 그러니까 200룩스 밑은 우리가 포스라고 해서 진정한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건데 욕망도 이제 200이 아니 200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면 용기부터 이제 긍정적인 플러스 에너지 파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125 저는 이제 처음에도 욕망이 왜 125룩스야. 욕망이 있어야지. 왜 꿈이 있어야지. 모든 자기계발 강사들이 여러분 욕망 열정을 가지고 욕망하세요. 원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왜 마이너스야?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저도 왜 욕망이 우리가 꿈을 이루고 의식이 진화하는데 마이너스 에너지가 되는지 이해를 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142페이지 보면, 욕망이라는 장애물, 바람이나 욕망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주로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환상이냐면요.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그것을 욕망하는 수밖에 없다. 욕망을 놓아버리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욕망, 특히 갈망 같은 강한 욕망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장애로 작용한대요. 강한 욕망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삶에 어떤 일이 생기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미 벌어진 일은 의도가 낳은 결과다. 즉, 그렇게 되기를 결정한 것이 먼저다. 삶에서 생긴 일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 있기 전에 이미 생겼다는 거죠. 어떤 것을 욕망하면 사실 그것을 이루거나 얻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게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장애물이 된다. 욕망의 에너지는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부인한다. 예, 정말 이게 되게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욕망한다는 순간 난 이걸 원해. 나 이거 갖고 싶어. 너무너무. 이것 좀 주세요. 계속 이렇게 강하게 욕망하는 순간 난 그거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예. 이렇게 하는 순간 난 그지야. 난 그지야. 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난 그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보면 욕망의 에너지는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부인한대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원하는 걸 바라기만 하면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 진리래요. 마치 데이비드 홈키슨 박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의식이 낮으면요. 즉 아까 얘기한 200루스 이하의 의식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면 우주라는 원천에서 뭔가 우주라는 어떤 창고에서 무한한 보물창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못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것이 이미 내 것일까? 내가 바라는 것들은 이미 왜 내 것일까? 낮은 의식 상태에서 우주는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좌절을 주고 마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는 모질고 인색한 부모 같다. 네, 중요합니다. 여기 근데 높은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를 다르게 경험한대요. 이제 우주는 잘 주고 다정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부모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갖게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하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다. 정말 너무 놀라워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도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엄마 나 저거 롤러스케이트 사줘. 안 돼! 막 이러고 예, 돈 없어! 뭘? 이러고 예, 돈 없어!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저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뭐 하나 사달라고 하면은 예, 막 진짜 막 집이 경제 사정부터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땅을 파봐라 10원 한 장 나오나 막 이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굶어 죽을까봐 예, 나중에 집 세 채나 사시고 되게 비싼 집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맨날 막걸리만 드시고 1200원짜리 그런 어떤 거죠. 사주고는 싶으셨겠죠. 부모님도.
근데 이제 살림살이가 빡빡하다 보니까 항상 쪼들리는 거죠. 애들 셋을 키워야 되고 대학 막 보내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우리가 의식 룩수가 낮을 때는 뭔가 우리가 그 우주라는 무한한 보물창고에 대해서 무한한 거 부탁하면 절대 안 주고 막 빌고 울고 불고 난리를 펴야 하나 얻을까 말까.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딱 상승을 하잖아요. 의식이 200룩스부터가 플러스 에너지인데 용기, 예를 들어 중용, 뭐 사랑, 자비, 자발성, 이런 기쁨, 이런 우리가 그런 의식 상태가 되면 우주는 잘 주고 너무나 자애롭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갖게 해주고 싶어하는 우주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거의 QX, 뭐 OX 뭐 이런 데다가 주문하면 뭐 바로바로 이렇게 오잖아요. 특히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해서 막 오늘 시키면 내일 오고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렇게 택배를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올까 안 오지? 엄마 안 오면 어떡하지? 주문했던 막 이러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도착하잖아요. 문자도 오고 막. 우리가 의식룩스가 높아지면 굳이 이렇게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의식룩스를 어떻게 높여야 돼? 의식룩스를 어떻게 높여야 돼?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더, 제가 차차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굉장히 이제 불황 시대, 미국의 불황 시기에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고 실업률이 막 이렇게 높았을 때도 동시에 두세 가지 일자리를 가졌대요. 예.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몇 가지 적은 다음 이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렸대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순서다.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목표에 대한 바람을 놓아버린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수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였대요. 근데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뉴욕 시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우리나라 명동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목표를 이렇게 정했대요. 예, 적었대요. 이렇게 종이에. 근데 목표 성취에 이런 방법 쓸 때는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온갖 세부 사항까지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상적인 조건을 상세히 열거했대요. 임대료가 알맞고 70번대 블록에서 5번가에 있고 주소까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거리 소음이 큰 길가는 아니면서 8, 9층 이상이고 거실과 방 하나가 있는 정도를 했대요. 이 데이비드 박사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도 진료가 너무 바빴대요. 환자도 많았고 회의도 많고 막 끊임없이 환자가 찾아오고, 근데 회의를 하고 환자를 보는 사이사이에도 아파트를 원하는 느낌이 인지되면 놓아버렸대요. 네.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어느 순간 아파트 일을 정말로 잊어버렸대요. 근데 오후 4시 반에 마지막 환자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시내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졌다는 거죠. 예. 천천히 이렇게 달리다가 보니까 어떤 그 부동산 앞에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5번가 아파트를 원한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했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눈을 하면서 정말 눈이 좋으십니다. 정확히 1시간 전에 76번 블록에서 5번가를 통틀어 딱 하나 남은 임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9층이죠. 이면도로에 있고 거실과 방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료도 중간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월 $500니까 합리적이죠? 칠도 새로 해놓아서 언제든지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봤더니 자기가 목표를 적어놓은 지가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아버린 기법을 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 완전히 항복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정말 항복한다는 게 뭐지? 놓아버린다는 게 뭔지?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은 아파트가 생기면 좋고 생기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예. 그래서 이 무의식을, 바람과 욕망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무의식적 죄책감과 왜소함이다. 이 왜소함은 뭐냐면 나는 가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생깁니다. 스스로를 왜소하게 본다면, 자신을 가치 없게 본다면 가질 만한 것은 가난밖에 없대요. 그러므로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가난을 꼼짝없이 현실로 만납니다. 자신이 왜소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이거 생각 자체도 놓아버리는 거죠. 이 부정성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면이 무결함, 완전 무결함을 다시 인정할 때, 그리고 너그럽고 열려있고 다정하고 믿음직한 자신에 대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저항을 놓아버릴 때 무의식에 의해 삶의 여건이 자동적으로 마련되어 풍요가 삶에 흘러들기 시작한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결혼을 너무 하고 싶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돼서 완전 놓아버렸었다고 얘기를 했죠. 이대로 노처녀로 늙어 죽어도 괜찮다. 난 행복하다. 예, 나는 좋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돈이 막 계속 쪼들리고 없고 하니까 이대로 그지처럼 살아도 괜찮아. 왜냐면 밥은 먹여주겠지. 예, 굶어 죽지 않겠지. 난 제일 가난하게 그냥 이대로 쭉 살아도 그래.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을 수는 없고 괜찮아. 그래. 그래도 나를 사랑하자. 예, 이것과 같이 했던 게 자기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 사랑? 내가 가장 찌질하고 가장 루저 같고 가장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랑해주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듯이 나는 부를 가질만 해. 나는 부를 부유해져도 괜찮아.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나도 괜찮아.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놓아버림의 핵심은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적으세요, 여러분. 적고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종이에도 적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세요. 근데 이 놓아버림 핵심이 뭐냐면 그치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 행복해. 나는 이대로 감사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정말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게 놓아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로 꿈을 이루고 싶다면 집착하고 욕망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대로 행복해, 이대로 감사하는 거. 그게 정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인생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 놓아버림 중에서 욕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